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두뇌동기 연구소의 김보람 연구교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진로 프로그램을 이제 현황 자료로 이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생생하게 운영된 내용을 뭐 인터뷰를 면담 자료로 이렇게 전달해드린다든지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적인 방대한 내용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수치를 전달해드리고 해서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을 만나실 때 내가 만나는 대상이나 또 그 학교급 그리고 그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두뇌동기 연구소에서 청소년 이제 상담 그리고 청소년 뭐 학업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진로 상담, 그 다음에 뭐 학업 상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는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또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직장이 이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었는데 이제 청소년 상담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대학교 제가 사범대를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세한 연도는 생략하겠지만 10년 이상이 되면서 네, 수가 참 많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원단으로서 활성화해야 될 만큼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도 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렇게 중장기 계획인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왕성 지원 방안이 이제 발표되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다문화 교육이 참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나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고 또 한국어 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정말 이 친구들 포함해서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 인재로 양성해보자라는 이제 모토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예시 뭐 대학생 멘토링을 해보자, 진로 체험을 해보자, 진로 콘서트를 해보자. 그리고 이전에 여러 우수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이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실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도 살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던 건 아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자세히 알고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담당하셨던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건데 이게 뭐냐면 유치원 그리고 초등, 중등 이렇게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뽑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여기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유치원은 저희가 이렇게 수가 많지 않아서 수적으로 이제 분석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여기서는 초등, 중등 학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외에도 이제 한국어 학급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또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본적 학급 외에 본적 학급에서 또 따로 다문화 교육 뭐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거 외에 별도 학급을 운영해서 한국어나 또 문화 적응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 학급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자료들을 수집한 걸 전달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435개교 학교 수는 435개교였고요. 여기서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또 수집을 했는데 뭐 운영계획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결과보고서가 또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짝을 맞춰서 이제 어떻게 또 잘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 단위로 분석하기보다는 한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보자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니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니까 544개 프로그램들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수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걸 했나 한번 보시면 세부 내용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활동한 유형들은 어떠한지 대상들은 어떻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냥 다문화 뭐 이주 배경 학생 프로그램 진로야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지부터 이 목표가 제대로 타당하게 설정이 됐는지 이 목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나 담당하시다 보면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켜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평가 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또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 운영하는 단계, 그다음에 다 하고 나서 평가하는 단계에서 혹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여기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제목은 적었지만 원래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사업명에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자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요. 사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표현 자체로는 어떤 약간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뭔가 직업 훈련과 관련된 어떤 막 뭘 배워야 되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한다면 또 프로그램들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정의될 것 같아서 진로 프로그램 또는 진로 사업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 전체적으로는 학령기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서 있는 것들을 추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544개의 프로그램이 추출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평정을 했고요. 초등학생이 264개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이제 한 198개 각각 82개 이렇게 되는데 초등이랑 중등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사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거 분석 틀을 제가 좀 크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적, 목표가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부터, 그 다음에 기술이 됐다면 뭐 제대로 초등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 막 실제로 진학과 관련된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초중고에 맞는 목적과 목표인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실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걸 매칭해서 실제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목표와 그거 하겠다고 한 세부 내용들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들을 막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놓치기 쉽긴 한데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정말 효과가 있었고 목적과 목표에 맞게 경험한 친구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끝났는가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효과성 측정 자체를 안 한 경우들도 많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계획 단계부터 효과성 측정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 툴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꼭 진로 프로그램 아니다 하더라도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운영하실 때 이런 틀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실제 계획한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여기 퍼센테이지 보시면 미실시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로 프로그램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서는 없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뭐 50% 기준으로 적다 많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100% 운영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봤을 때는 100% 운영을 넘어서서 120%, 200%까지 한 경우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수지만 그렇게 또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오히려 계획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평가를 했고요. 여기 통합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주 배경 학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긴 했지만 상황상 또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주 배경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있겠다기보다는 그냥 비이주 배경 학생과 통합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현장의 어떤 그 사정, 뭐 상황상 이렇게 운영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내용 분류를 보시면 1번부터 뭐 10번 기타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학생 진로 역량 개발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척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항목들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내용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로를 이전 시간에 특성 이론 이런 거 배우셨죠, 여러분? 예, 특성 이론 하실 때 나에 대한 이해와 진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다 이런 것들 배우셨는데 자, 1번에서도 자아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쭉쭉쭉 진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실제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다 나눠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어떤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틀을 잡고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개발 지표에 있는 진로 인식과 탐색 설계 항목에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료집에는 없겠지만 제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아 이해부터 진로 준비까지, 그러니까 진로 인식부터 탐색하고 설계하는 이 개발된 이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연구자들이 같이 평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개념들이 사실 솔직히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진로 정보를 보았네, 어떤 사람은 진로 탐색을 보았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정의에 따라서 참고해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도 있겠지만 유형도 사실 중요합니다. 뭐 그냥 진로 프로그램이래 이래가지고 항상 뭐 놀러 가거나 어디 체험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수업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검사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진로 동아리나 뭐 멘토링 이런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 유형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뒤에 분석 결과들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치우쳐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놓고 저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 진로 체험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진로 체험이라고 하면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응답하신 경우에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초청해서 뭔가 질의응답을 하거나 직업인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유형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실습은 없지만 관찰을 하는 경우. 3번부터는 이제 체험형인데 모의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뭐 키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직업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벌드 같은 체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네, 키자니아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키자니아도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학교 내는 아니지만 방문하는 경우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직업 실무 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을 실제 체험한다고 해서 직업 현장에 방문해서 일부라도 직업을 체험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여러분들 보고서 보셨겠지만 자세하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참 자세하지 않을 때 좀 이런 부분은 어려웠지만 최대한 제목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걸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급으로 갈수록 중요해진 게 이제 학과
예, 학과 체험형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서 체험하거나 대학과 연계해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경우,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진로 캠프형. 예,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 툴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는 정말 그림만 보여드리면서 슉슉슉 넘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목적, 목표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램을 봤더니 목적이 기술이 일단 돼 있느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제 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어도 꽤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예, 고등학교급도 그렇긴 한데 중학교는 아니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예라고 대답한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라고 대답했을 때 여기서 어떤 게 많았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아 이해 그리고 직업 세계 이해 위주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로 준비, 취업과 직업에 대한 거죠. 이것만 딱 대비되게 봐도 여러분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러 주제들 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거 위주로 운영하겠다라고 기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학생은 어떨까요? 뭐가 위주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대답한 비율이 많진 않겠지만 대답한 분들은 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약간 절충한 느낌입니다. 초등학교는 직업세계 이해 비율이 높았는데 중학교는 의외로 그 비율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기술되었다면 이것들이 타당하게 그러니까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술이 되었느냐? 대체로는 여기 남색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적절하다고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목표가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대체로는 같다. 근데 이제 조금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10% 정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봐서 학교의 상황의 차이인지 뭐 이런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기술했다면 그 세부 내용과는 어느 정도로 일치하느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직업 세계 이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뭐 진로 검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세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담당자로서 이것도 내가 해당이 될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술된 딱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일치성이 떨어지느냐 매우 일치하느냐 이런 정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이제 주황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일치하는 비율들이 다 높게 나왔고 특이하게 이제 보통 비율도 꽤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이렇게 세부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이지 않다든지 구체적이지 않다든지 이러면 사실 평가하기가 진로 적성 검사를 하겠다. 세부 내용도 진로 적성 검사 뭐뭐뭐 실시 뭐 이렇게 한다면 매우 일치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땐 또 보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목표 말고도 실시 이후의 속가성을 측정하겠다 라고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의 타당성을 보면 여기 이제 조금 학교급별로 차이가 다른 항목보다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학생,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수준. 그러니까 뭔가 맞긴 맞지만 평가하기 애매한 네,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초등학교는 좀 다양하죠. 이 효과성 측정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를 보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그 만족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로 관련된 혹시 뭐 척도를 좀 문항들을 몇 개 해서 보지 않을까? 왜냐면 진로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사후를 해가지고 뭐 비교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전 사후는 뭐 거의 없고 거의 없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만족도라든지 이런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도 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이제 잘
그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는가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은 이제 보통 수준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계획과 실제 보고서 이제 다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에서 운영했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됐다라고 봤는가? 중간 보통 수준이 이제 50% 정도 수행됐을 때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보시면 매우 적절한 비율이 꽤 높죠.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한 비율들이 있고, 또 매우 적절하지 않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예, 그러니까 계획은 하겠다고 했지만 진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일치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학교의 사정이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비이주 배경 학생들도 통합해서 실시하거나 뭐 학교 전체가 이 교육 대상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보이시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50% 내외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급 같은 경우는 비통합 운영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데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냥 예상을 했을 때 우리 그 초등학교급에 만약에 뭐 중도 입국을 했거나 아니면 외국인 학생 또는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온 경우에 또 바로 또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내용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득이 되시는 이 내용들이 프로그램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세계 이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죠. 그리고 자아 이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뭐 이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어떤 자기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 목적을 가지고 자아 이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진로 탐색. 이 보이죠. 그래서 이 비율들이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거는 진로 탐색이 한 16%로 한 세 번째, 3위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학교급에 가면 진로 탐색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진로 탐색하면 참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내용들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아 이해 비율이 확 줄어든 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 세계 이해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중등급에 갈수록 초등학교 지금 42% 정도인데 이런 비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급에서 직업 세계 이해가 끝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프로그램 주제로서는 조금 메리트나 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진로 탐색 비율은 여전히 좀 절반 이상으로 많이 차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이점은 뭘까요? 예,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진로 준비, 이거는 행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은 이런 것의 비율이 또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아 이해는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급에 따라서 목표도 좀 알맞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것을 봤듯이 이 프로그램 내용도 목표가 당연히 변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이 진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순서가 조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맞다, 뭐 아니면 이게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런 내용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구나 현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랬다면 활동 유형,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라고 보면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비율이 뭘까요? 네, 진로 체업.
체험이죠. 중학생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죠. 살짝 절반 이상을 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게 진로 상담. 그래서 진로 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의 어떤 주제가 진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로 적성을 주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 또는 컨설팅도 여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검사와 합친다면 굉장히 수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고, 교과 수업 내 진로 관련된 내용 수업 이 비율은 학교급 상관없이 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로 수업이 아니라 교과 내용에서 진로를 뭔가 엮어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내용에서 진로를 다룬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동아리가 지금 4%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좀 이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학생으로 가니까 진로 상담도 여전히 많이 하는데 교과 수업 내 진로 관련된 내용 수업이 많아지죠. 사실 진로에 대한 시간을 아예 그 별도로 할애해서 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서 이 친구들 본적 학급이든 아니면 한국어 학급에서 뭔가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직업과 또 꿈, 미래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을 뭐 써본다 아니면 얘기해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진로 체험이 여전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진로 상담도 여전히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적성 검사, 진로 실리 검사는 좀 많이 줄어든 퍼센티지가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진로 동아리 비율이 초, 중, 고 높아질수록 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이. 왜 그럴까요? 대학 가려고. 네, 뭐 이유를 적어놓진 않았지만 조금 더 진학이라든지 실제 직업을 체험해보는데 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진로 동아리, 뭐 창업이 비율이 높진 않지만 창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생에서 비로소 비율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형 중에 진로 체험이 사실 계속 초중고 높은 절반 정도의 비율이 있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3이 뭘 하고 있나요? 모의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아까 뭐라고 혹시 설명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실제 직업 체험이랑 좀 다르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상으로 이제 키트 학교 내에서 이제 와서 만들어 보거나 특정 직업과 관련된 거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관련된 일부의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키자니아 키자니아 그다음에 잡월드 뭐 이런 기관을 가서 뭐 방문하는 경우, 학교 내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어서 초등학생은 왠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런 이제 방문하거나 기관을,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비율이 이제 누군가를 초청해서 하는 강연형, 또 질의응답하는 대화형 이런 거나 진로 캠프가 좀 그다음 10% 정도로 각각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다르죠. 예, 이제 키자니 안 가나 봐요. 강연 누구 초빙해서 하는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특성이 사실 발달 단계 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학교급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형, 대화형이 한 30%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학과 체험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진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학과나 이제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고등학생 여기 뒤에 거 보시면 이제 뭐 토막이 조금씩 다양해지는데 비율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전히 모의 직업 체험은 비율이 4분의 1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고, 학과 체험도 곧 중학교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장 견학형도 비슷한데 중학생과 비율이 조금 차이가 없는 것은 아마 고등학교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거의 절반 숫자잖아요. 네. 전체 프로그램 추출한 프로그램 수도 좀 적었지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렇게 진로 체험을 가거나 뭐 직접 해보거나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 같은 경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효과적이었는지 측정하겠다 계획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측정을 했는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제 만족도도 있고 뭐 다문화도 있겠지만 이제 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지표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보통 진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효과성 측정하는 방법은 좀 단편화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삭제했어요. 사전 사후 없었으니까 이제 다 삭제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더니 남겨진 것들이 이겁니다. 네, 만족도가 비율이 다 높죠. 초중고. 근데 만족도 문항들을 또 제시한 학교들의 보고서를 봤을 때는 아쉬웠던 점은 이제 꼭 진로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 문항들이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어떤 내가 효과성 척도를 막 넣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비율이 사실 손쉽고 간편하게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관련된 설문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꼭 진로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진로 프로그램은 따로 효과성을 측정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문화 뭐 감수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항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주관식 설문이나 소감 적은 거 또는 뭐 몇 명을 면담하는 겨. 근데 이제 특이했던 제가 확인했던 자료 중에 하나는 면담을 하는데 교사를 면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참 새롭다. 왜냐면 이제 보통 참여했던 그 경험했던 학생들의 경험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 교사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의 이렇게 멘트들을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효과성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뭐 목적, 목표에 따라서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세분화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장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뭐 관심이 있다. 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참 자신감이 낮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전에 측정해보고 끝나고 나서 해본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담당자로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로 사전 사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어렵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개선점을 도출했느냐. 그러니까 개선점이라고 하면 이게 뭐 이 담당하셨던 분이 줄글로 쓰시든 이걸 뭐 어떻게 하셨든 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멘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올해 이걸 해봤더니 이게 참 아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들을 이제 적게 돼 있는 항목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하늘하늘 하고 있죠. 네, 안 적어주신 경우도 꽤 많았고요. 적어주셨을 때도 이게 편차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걸 실시했더니 이게 참 도움이 됐고 내년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열의를 담아서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대체로는 뭔가 개선점을 도출하지 않으시거나 뭐 그냥 간단하게 작성해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더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 꼭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니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확인해 본 거죠. 2023년에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를 했던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프로그램을 잘했네 못했네 이걸 보기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문서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 기획할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목표 목적은 그
조금 더 기술하면 좋겠다. 기술이 초등학교급 외에는 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걸 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조금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렇지만 기술돼 있는 경우는 타당하게 이제 기술된 경우들이 많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세부 내용과도 대체로는 일치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결쳐서 나왔지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목적과 목표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그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봤을 때 그 측정에 대한 계획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이주 배경 학생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그럼 내가 다 하고 나면 어떤 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측정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는 계획했던 거 운영하는 건 대체로 양호했다. 그렇지만 특징을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통합 운영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비이주 배경 학생, 이주 배경 학생이 같이 이제 뭔가 진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분류를 하는 것들이 중점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학교급별로 발달한 게 맞는 진로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로 다루었던 영역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아 이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 준비가 가장 이제 1순위로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죠. 그 원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진로 체험이라는 항목이 거의 절반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초중고 할 것 없이. 그래서 진로 체험이 뭐 좋긴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되게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모의도 있었고 실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의 뭐 키트를 그냥 학교에서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학교를 벗어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직업 체험 비중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의 진로 체험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개선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이주 배경 학생들뿐만 아니라 통합 운영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 N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는 어떤가? 아까 보셨지만 거의 많은 비율이 만족도였죠. 그래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아니면 다른 항목이나 질문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가 방금 발표한 자료와 그런 회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 그리고 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말씀 많이 하시기도 했고, 요 현황 자료를 봤을 때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로나 직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할 때는 사실은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뭐 역량이 중요하고 또 진로와 관련된 역량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이해도 참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뭐 담당자가 사실 뭐 계속 교체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은 좀 어렵다라는 현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런 교원 대상으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담당자가 좀 동일 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이 프로그램의 취지만 놓고 보면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진로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가 사실 지금 진로 프로그램만 따로 놓고 떼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또 말씀드린 내용도 분명히 실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진로와 직업 프로그램을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따로 되게 중요한 추진 사업으로 이제는 분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내에 다양한 전문가 또 진로 전문가들도 있고 진학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 협력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중요한 사업으로 구분돼서 추진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개선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하기보다 그 이면에 이제 정책적인 개선에 대해서 제언을 해본다면 이제 이주 배경 진로지도 전문성 향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위한 이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고 커뮤니티도 구축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또 이제 사례에 대한 시간을 끝나고 나면 이제 교류의 장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해야 사실은 뭐 공적으로 오는 정보들도 있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정보도 있고 또 위로되는 면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약간 소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든 진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든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건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회의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정보를 이제 직접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편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전혀 일면에서는 알지 못하고 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주 배경 학생 진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통합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통합 교육이 되게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아닐 것 같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주 배경 학생 진로 프로그램은 사실 목적에 따라 왜 이 진로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뭐 이주 비이주 이렇게 통합 교육보다는 뭐 언어 장벽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 운영을 할 것인지 분리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를 이메일로 여기 남겨놨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